네, 화술의 중요성을 배워볼까요? 자, 화술이 말이죠. 화술이 동화구연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야기 전달하는 직접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화책, 아무리 좋은 어떤 교구를 준비했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잘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그 글에 맞는 구연기법, 음색, 목소리 조절 이런 것들이 적절히 들어가서 구현이 되지 않는다면 동화구연으로서의 생명력은 글쎄요 퀘스천 마크가 되겠죠. 그래서 동화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화술이 부족하게 되면은 전달 능력은 당연히 부족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동화는 재미가 없는 동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나의 생각을 좋은 글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고, 그래서 동화구연가들은 이런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화 구연을 배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재미없는 동화라도 내가 구현을 잘하면 그 동화는 정말 멋진 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화구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대회를 나가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 앞에서 구연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비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누군가가 구연을 너무 잘해요. 물론 그분이 연습을 많이 하셨고 노력하셨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더 동화 더 좋은데,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입상을 하셨고 칭찬을 받았고 어딘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건 그분이 동화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동화라는 옷을 나한테 맞게끔 잘 갖추어서 코디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화 원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동화 원고가 중요합니까? 구연이 중요합니까? 하게 되면 동화 원고는 그다지 아이들이 읽기에 부적절한 동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화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동화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하는 구연가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강을 들으시면서 구연도 잘하고 그 동화를 더 맛깔나게 멋진 옷을 화려하게 입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구연에서는 1인 다역의 음성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동화책을 선정을 하실 때요. 너무 구연에 나오는 캐릭터가 많은 것보다도 한 4개, 5개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구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동화책을 읽을 때 동화를 선정을 할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음색이라는 걸 배웠어요. 음색은 뭐다? 소리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색깔을 듣고 아이들이 이 동화가 다급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짜증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목소리.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가늘고 톤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기억한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에서 만났을 때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선생님 이러고 만남을 갖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동화구연을 하시는 분들이 동화구연간에 목소리가 깨꼬리처럼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신 분들이 오히려 고음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목소리는요. 물론 목소리가 깔끔하고 그럼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가 제일 좋은 목소리다. 그렇죠. 목소리를 조금 변화는 줄 수 있으나 내가 타고난 목소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목소리는 뭐냐면
예쁜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굵고 조금 저음이라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제일 좋은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랬어요, 어땠어요?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목소리가 제일 좋은 목소리다라는 거죠. 자, 건강한 목소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 건강한 목소리는 뭘까요? 역시 맞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 길고 적고 높고 낮음, 호흡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건강한 목소리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누군가 옆에 섰을 때 나는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긴장하다 보면 뭐예요? 목소리가 떨려요. 그럼 듣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학의 연가 이은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이 딸리다 보니까 저는 이은희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호흡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또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조가 높은 것보다 약간 낮으며 떨림이 없는 목소리가 좋다. 이거는 동화를 들을 때 그 대화체만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설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기승전결에 따라서 동화를 구현하다 보면은 낮은 목소리 있고요. 높은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부분이 조금 내 목소리보다는 좀 편안한 목소리, 약간 낮은 목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가 좋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호흡 되지요? 발성 되지요? 목소리 빠르지 않게 되지요? 표정 되지요? 당연히 그럼 뭐가 좋아요?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5분 이상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딱 보고 5분 지나고 재미없다 하면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요즘에 되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미없어, 나 저거 아는데 하기 싫어 이래요. 그럴 때 어때요?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호소력 있는 목소리라는 것은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래서 처지지 않고 탄탄한 목소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밝은 소리가 좋다. 구현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이 이렇게 밝게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반응을 보이잖아요. 느낌도 같겠죠. 우리가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가워 이러면 뭐야? 이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럼 상대방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자, 그리고 자신있고 힘이 담긴 소리가 좋다. 이거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습입니다. 어떻게 연습이 되지 않고 하는데 내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습이라는 것이 내가 살면서 구현뿐만 아니라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있네. 그런데 이게 뭐가 빠졌을까?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요리해보고 만들어보고 꾸며보고 화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구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너는 구현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연습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된 거죠. 저도 연습은 정말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좋다. 이거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구현을 할 때도 구현 안에서만 재밌게 딱 하고 나서 안녕, 잘 지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안녕, 잘 지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수업 구현 동화가 아니라 생활 동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확한 발음입니다. 발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나는 말을 빨리 하면서 내가 가르친 나의 아이, 내가 가르친 손녀, 손자, 내가 가르친 어르신들한테도 말 빨라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발음에 대한 걸 얘기하실 때는 내가 빠르게 하지 않을까? 라고. 사실 저도 인강을 하면서 말이 좀 빠르긴 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는 더 느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동화를 듣지요. 제가 말하는 거를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이마로 갑니다. 이마는 텔레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로 듣고 이렇게 머리로 아이가 그림을 그려.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자기 거로 소화를 시켜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입을 통해 나오는데 구현을 빨리 하게 되면 어때요? 얘네들이 밀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들었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해요? 입 모양을 좀 크게 벌리면 공기가 이렇게 공기를 닿는 것보다 이렇게 닿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입 모양을 크게 하면서 조금 리듬을 타면 됩니다. 이게 언어 전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강사와 교사 그리고 부모님의 발음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언어라는 것들, 속도라는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동화 내용의 분석입니다. 당연히 띄어 읽기 중요하겠죠. 띄어 읽을 때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게 이제 장단임 감정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한 번 했었죠. 동화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말을 할 때 평상시에 연습을요. 그 동화를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만 와서 너무 재밌게 잘 배우고 알겠다. 그런데 책을 덮과 동시에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책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책은 책, 교재는 교재, 동화는 동화, 나는 일상생활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게 다 동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격도 바뀌고요. 표정도 되게 편안해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던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둘씩 와서 물어봅니다. 뭐 했어? 왜 이렇게 편안하고 말을 잘하지? 배웠어? 이렇게. 그럴 때는 아니야, 안 배웠어. 나 원래 그래. 그러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일반 생활에서도 그냥 이거 할래? 커피 마실래? 이러지 말고 우리 커피 마실래? 마트에 갔어도 이거 얼마예요? 네, 하나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거 얼마예요? 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나도 연습이 되지만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겠죠. 자, 목소리 설정입니다. 이거는 구연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못하면 어때요? 책을 잘 못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먼저, 이거를 읽어줘야겠다라고 책을 먼저 선택을 하셨겠죠? 그러면 해설은 무조건 내 목소리로 구현을 합니다. 해설이 무조건 내 목소리로 하고요. 등장인물을 분석을 하셔야 돼. 재밌어. 그냥 읽어주다 보면은 활발한 아이였는데 활발하지 않고 소심한 아이로 구현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남자인 것 같아서 남자로 했는데 하다 보면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책을 읽어줬다만 아이들이 그 책을 듣고 보면서 어때요? 그 구현 안에 있는 감정, 음색, 표정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석을 하셔서 들려줘야겠죠. 자, 등장인물을 먼저 보세요. 책을 딱 보면 먼저 눈으로 딱 스캔을 뜨세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백에다 항상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실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백에다가 해설 나예요. 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보는 거예요. 누구 나오는 등장인물을 여백에 쓰세요. 그러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썼겠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런데 거의 그 유치부들이 있는 동화책은요. 동물일 경우에는 성별이 거의 안 나와요. 단 토순이, 호돌이 이럴 때는 성별이 여자구나 남자구나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캐릭터를 쓰는 거예요. 토끼, 돼지, 거북이 이렇게 옆에 써놔요. 쓰고 이렇게 봐요. 토끼는 활발한 친구. 그러면 토끼 옆에다가 활발 메모하시고요. 꿀꿀이는 좀 소심.
소심 쓰시고요. 아, 거북이. 얘도 활발 써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다 보면 이제 목소리를 정해야겠죠. 우리 목소리 배웠죠? 아, 토끼는 귀여우니까 얘는 좀 여자를 해볼까? 여자. 꿀꿀이는 몸이 뚱뚱하니까 남자를 해볼까? 남자. 거북이도 남자인데? 그럼 목소리가 똑같네? 아니죠? 아빠 목소리로 제가 아이 끊어읽기 삐그덕삐그덕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꿀꿀이 같은 경우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리지널로 한다면 거북이는 엉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안녕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가장 처음에 구현하실 때 쉬운 방법은 목소리가 굵고 가늘고 여자 남자. 왜? 구현이 안 되고 못하더라도 일단 여자 남자 굵고 가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구현이 안 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었을 때 구현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목소리 설정하고 분석하는 건 정말 중요한 별 5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토끼와 호랑이예요. 호랑이는 욕심 많고 미련한 할아버지. 배 밑에서 복식호흡으로 쭉 나오는 탁소리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너를 잡아먹겠다. 근데 여기에서 주문한 건 할아버지 호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건 너를 잡아먹겠다 이거였지만 욕심 많고 좀 미련하고 그러면 너를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끼는 착하고 영리하는 여자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얘기했던 여자 목소리에다가 좀 말기도 하고 가는 목소리. 그래서 아이고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가지고 구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성격 파악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말의 속도예요. 연령에 따라서 말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어린이들이 말은 빠르고 어르신들이 말이 좀 느린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야기 내용에 따라서 기쁘고 명쾌하거나 빠를 때, 명쾌할 때는 조금 빠르게 얘기하고 신나니까, 슬프거나 생각이 조금 뭔가 한다 할 때는 말을 느리게. 예를 들어서 기쁘고 명쾌할 때 빠르게?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이럴 때는 기쁘니까 신나니까 흥분도 되고 나의 칭찬받았던 걸 어때요? 엄마한테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천천히 숨쉬고 말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조금 빠르게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시고 슬프거나 생각을 깊게 한다? 슬플 때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친구랑 싸웠어요. 이거는 천천히 하려면 울다 보면 감정이 어때? 호흡이 꼬이꼬이 이러는데 빨리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내가 나 때렸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슬플 때는 조금 느리게.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할 때 뭐였지? 뭐였더라? 뭘까요? 이런 게 아니고 뭐였더라? 이렇게 뭔가 생각할 때 조금 느리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이야기를 함으로 듣는 이에게 뭘 줄까요? 그래요. 안정감과 여유, 그리고 동화가 되게 탄탄하고 재밌게 들려줄 수 있어서 좋겠지요. 자, 말의 리듬과 감정입니다. 리듬감 살리기,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동화는 어떻다? 노래다. 어떻게? 리듬감 있게. 왜 리듬감 있게? 동화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호흡이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어때요? 구현을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일석이조 좋다. 자, 그래서 모양말, 소리말 우리 배웠고요. 당연히 리듬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양말, 소리말 배우게 되면은. 자, 보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손동작 없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요술쟁이. 자,
똑같은 말은 어때요? 앞에 장은, 뒤에 다는. 그래서 반짝반짝 별을 그렸더니 로켓이 슝! 이렇게요. 자, 뭉게뭉게 구름을 그렸더니 비행기가 쌩! 철썩철썩 바다를 그렸더니 배가 뿡! 길게 철길을 그렸더니 기차가 축축 푹푹! 방글방글 동생을 그렸더니 뽀뽀를 내 손이 요술쟁이인가 봐. 그림을 그리면 왜 모두 움직일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강세와 감정풀이인데요. 우리가 말할 때도 뭐 친구야 뭐 먹을래? 이런 것보다 친구야 뭐 먹을래? 너 아팠구나. 너 아팠구나. 이렇게 말할 때 밋밋하지 않아요. 음치도요, 나름대로 액센트가 있어요. 강조기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말을 할 때, 구현을 할 때, 정해진 건 없지만 나는 여기서 포인트를 할 거야. 그러면 말이 되게 귀에 더 쏙쏙쏙 잘 들어오거든요. 자,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여기 내가 나의 모든 것. 그럼 어디에 강조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나는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해. 똑같은 문장이 좀 3개 있어요. 두 번째는 오직 너예요. 그럼 어디다가 액센트? 그렇습니다. 너라는 말의 액센트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사랑 그 자체를. 그럼 어때요? 나는 너를 조금 붙여주시고 사랑해를 좀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보실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듣는 느낌과 감정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 뭐라는 거는 뭐예요? 네, 맞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대상이에요. 그럼 너에다가 액센트를 주겠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네,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되겠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뭐하고 있니에 들어가겠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네, 이렇게 앞에 나는 너를 사랑해 했던 것처럼 너 지금 뭐하고 있니도 대상, 시간, 행동 그 다음에 어디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액센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토끼는 화가 나서 벌쩍벌쩍 뛰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토끼와 고슴도치에 나오는 동화대사입니다. 아이들이 토끼를 더 좋아하죠. 토끼는 털도 보드랍고 이래서 너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도 어때요? 네, 가시가 있어서 본인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이 동화를 통해서 토끼도 상대방 친구 고슴도치를 무시했던 마음에 대한 잘못된 행동과 마음을 깨우칠 수 있고요. 고슴도치는 나는 비록 가시가 있지만 내 몸도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동화 대사 중에 하나를 갖고 와봤습니다. 토끼는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거 화난 거잖아요.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현을 하실 때 그래서 음색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쁘게 하려고. 토끼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렇게 구현하시면 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급해요. 토끼는 화가 나서 화를 올려야죠. 토끼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고슴도치야, 너 그럴 수 있니? 다른 걸로 이사해야지. 어이구, 저 못생긴 고슴도치 좀 봐. 고슴도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도 넣으면 되겠죠. 너 그럴 수 있니? 다른 걸로 이사를 가야지. 어이구,
저 못생긴 고슴도치 좀 봐. 뭐 이렇게 동작을 넣으시면 더 맛깔스러운 동화가 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토끼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니 고슴도치야, 너 그럴 수 있니? 다른 걸로 이사해야지. 으이구, 저 못생긴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구연의 끝맺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래동화 배울 때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안에 옛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옛날 이야기는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한 것처럼 동화구연 끝맺음은요, 조금 첫 줄보다는 뒷줄은 여운을 두고 구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영화관에 갔단 말이죠. 영화 시작하기 전에 어때요?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화 다 봤어요. 영화 관람을 다 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불이 딱 켜질 때 어때요? 그렇죠. 거기에 출연진들이라든지 광고진들 막 이렇게 자막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딱 끝나 딱 불 켜지면서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여운을 주고,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나게 쫙 부르고 나서 이런 사람 없죠. 쫙 하고 나중에 자기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거죠.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끝부분, 어미 부분을 좀 천천히 감동의 여운을 남겨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강조하지 말고 어린이 스스로 상상하도록 돕는다. 이건 어때요? 제가 인강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잘 읽었니? 토끼가 뭐 했어? 거북이가 뭐 했어가 아니라 네가 거북이라면 어떨 것 같아?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시 그런 친구를 본 적 있니? 그랬을 때 너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친구 혼자 어휘력과 발표력과 창의력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동화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연을 위한 하술의 기본 요소는 음조, 음색, 음속, 음량, 음률, 음성, 어세, 강의, 명확, 어감, 억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목소리의 색깔, 쉽게 말씀드리면 목소리의 색깔, 그 다음에 구연을 할 때 읽는 속도, 구연을 하는 속도, 소리 조절, 단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 액센트, 끊어읽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화 구연을 할 때요, 꼭 필요한 음색, 목소리 조절, 등장인물 목소리 표현, 그리고 상황에 맞는 구연 표현을 우리 다 배워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인강들을 배웠습니다. 어때요? 보시기에 많은 실력들이 향상이 됐다라고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많은 실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